여러분, 수영을 왜 시작하셨나요? 휴양지에서 물놀이를 즐기기 위해서, 혹시나 물에 빠지더라도 살아남기 위해서, 재활 목적으로 평생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라서, 수영 잘하는 사람이 멋있어서, 아마도 이런 이유로 수영을 시작하셨겠죠? 저도 15년 전 같은 이유로 수영을 시작했습니다. 대학교에 갓 입학하고 여자친구와 캐리비안 베이를 처음 가게 됐는데요. 캐리비안 베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파도풀이에요. 큰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즐기는 놀이인데 사실 저는 조금 무섭더라고요. 그때는 수영을 전혀 할 줄 몰랐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고 구명조끼까지 입는데 괜찮겠지 하고 탔어요. 그런데 웬걸, 물은 잔뜩 먹고 발이 바닥에 닿지 않으면 앞으로 가질 못하겠는 거예요. 파도풀이라는 게 앞으로 가서 파도를 타야 재미인 건데 말이죠. 그래서 결국 여자친구가 저를 질질 끌고 앞으로 갔어요. 그때 참 웃기기도 하고 부끄럽더라고요. 물에 빠지면 그냥 죽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수영을 잘하는 여자친구가 멋져 보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수영을 시작했는데 강습을 들어도 몸이 물에 안 뜨는 거예요. 저병을 배울 때까지도 몸이 가라앉았어요. 영법을 다 할 줄은 아는데 수영 실력은 제자리인 듯한 느낌? 레인에서 거의 꼴찌였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하나를 배우면 쉽게 해내는데 전 하나하나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물에 뜰 줄 알게 되니 수영이 너무 편하고 재밌어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 경험처럼 몸이 물에 가라앉아서 고민인 분들이 많을 거예요. 실제로 초보자뿐만이 아니라 중상급자 라인에서도 70% 정도는 몸을 물에 띄우지 못한 채 힘으로 수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물에 뜨기에 관한 오해를 알아보고 100% 물에 뜰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물에 둥둥 뜨는 법 꼭 익혀가세요. 첫 번째 오해, 내 몸은 근육형이라 물에 안 뜬다. 실제로 하체가 튼튼하거나 근육이 많은 남성분들이 물에 뜨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물에 뜨기 위해서는 물보다 밀도가 낮아야 하는데요. 물의 밀도는 1이지만 근육은 1.1, 지방은 0.9죠. 그래서 근육이 많은 사람은 물에 뜨기 어렵고 지방이 많은 사람은 물에 뜨기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근육이 많은 사람이라도 몸 전체의 밀도는 0.98 수준으로 물보다 낮습니다. 심지어 크게 숨을 들이셔서 폐에 공기를 가득 담으면 우리 몸 전체 밀도는 0.95 수준까지 낮아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조건이 좋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모두 물에 뜰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가라앉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일부러 가라앉으려고 시도해보세요. 생각보다 내 몸이 잘 떠서 놀라실 거예요. 두 번째 오해, 다리가 가라앉으면 적당히 힘을 줘서 들어 올려야 한다. 대부분 다리가 물에 가라앉아서 고민을 합니다. 상체는 폐에 공기층이 있어서 잘 뜨지만 하체는 큰 근육들로 이루어져 있어 쉽게 가라앉죠. 하체가 가라앉지 않으려면 대퇴부, 뒤터벅지, 코어 등에 힘을 줘서 다리를 띄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흔히 하시는 훈련법을 살펴보죠. 벽을 잡고 다리를 띄우는 연습을 하시곤 하는데요. 사실 이 훈련은 다리가 수면에 떠 있는 느낌을 아는 정도로는 사용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다리를 띄우는 데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물에 잘 뜨는 사람도 이 훈련을 시키고 다리를 띄우는 방향으로 의식적으로 힘을 쓰게 하면 오히려 하체가 가라앉는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힘은 단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런 건데요. 물리에서는 작용 반작용이라고 부르죠. 다리를 띄우는 힘은 벽을 누르는 힘에서 나옵니다. 벽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속에서 다리를 띄우려고 하면 반대로 허리를 누르는 힘이 작용해 엉덩이가 가라앉게 됩니다. 그렇다면 수영 고수들은 과연 다리를 띄우는 데 힘을 쓰면서 수영을 하고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고수들은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지만 다리가 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띄우지 말고 늘리세요. 몸이 가라앉으니 띄워야 한다라는 고정관념, 이것을 깨야합니다. 힘의 방향을 위아래에서 앞뒤로 바꿔보세요. 윗방향으로 힘을 써서 하체를 드는 게 아니라 앞뒤로 몸을 늘리는 겁니다. 마치 축 처진 고무줄을 팽팽하게 당겨서 끌어올리는 것처럼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팔과 다리를 앞뒤로 길게 늘려보세요. 내 몸을 하체와 상체로 구분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의 킥판이 된다 라고 생각하고 단단하게 유지해보세요. 다리와 엉덩이를 띄우려고 하지 않아도 하체가 자연스레 둥둥 뜨게 됩니다. 배영뜨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적으로 배영뜨기를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다리와 엉덩이를 들어 올리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엎드려뜨기와 마찬가지로 숨을 가득 머금고 팔과 다리를 앞뒤로 길게 늘려보세요. 얼굴은 눈, 코, 입만 수면 위로 나온다고 생각하고 귀는 물속으로 잠겨야 합니다. 뜨기의 핵심은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몸을 길게 늘리는 것이었는데요. 길게 늘리는 자세를 정점으로 끌어올리면 스트림라인, 즉 유선형 자세가 됩니다. 고수들이 하체를 띄우기 위해 의식적으로 다리를 들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수영을 잘
하려면 몸을 길게 늘려야 한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몸을 늘리면 그냥 자연스레 뜹니다. 마지막은 수영 국가대표 백승호 선수의 스트림라인 영상입니다. 물에 몸을 띄우는데 엄청난 인사이트를 줄 겁니다. 백승호 선수는 물속에서 호흡을 참고 스트림라인을 유지합니다. 그 끝은 어떨까요? 뿅 하고 다리까지 뜨게 되죠. 다리를 일부러 띄운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저 스트림라인, 몸을 길게 늘리는 것만 유지했을 뿐입니다. 저보다 당연히 근육량은 훨씬 많을 텐데도 이렇게 쉽게 뜰 수 있습니다. 중상급자까지 가장 효율이 좋은 훈련은 물에 뜨는 것을 익히는 것입니다. 몸이 물에 뜨게 되면 팔 돌리기 한 번에 물 위를 미끄러지듯 나아가는 경험을 하게 되고 호흡도 쉬워집니다. 이렇게 쉬었던 수영을 난 정말 힘들고 어렵게 하고 있었구나 느끼실 거예요. 언덕을 올라가듯 힘든 수영은 이제 그만하시고 미끄럼틀을 타듯 편한 수영을 경험하세요. 감사합니다.